한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 한 군사학교에서 한국은 미국에 의존받는 약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강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아우렐리우스 벤크로프트라고 해요. 런던에 있는 유명한 군사 전략 학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어요. 첫날 킹스 크로스 역에서 내리면서 긴장도 되고 설렘도 가득했어요. 바깥은 쌀쌀한 아침 공기가 감돌고 분주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학교의 웅장한 건물들을 걸으며 마치 한 편의 이야기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긴 복도에는 과거의 군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가득했는데 마치 그분들의 눈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전투와 영웅들의 이야기가 복도 안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언제나 역사와 전략을 존경해왔지만 직접 이곳에 오니까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강의실에 앉았을 때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오직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나라만이 진정으로 강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일본이나 동유럽의 나라들이 진정한 힘과 지혜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작은 나라인 한국이 정말 강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전투와 위대한 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크기와 오랜 역사가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책에서 본 위대한 강대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의심했었어요. 그때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선생님, 앤드류 갤러거 교수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키가 크시고 따뜻한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모두의 주의를 집중시키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때 군인이셨고 모험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모두가 감탄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단지 숫자나 군대의 규모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창의성 그리고 아이디어의 힘을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힘이 단지 군인의 수나 오래된 전투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은 점점 변해갔어요. 그러던 중 저희 반 친구인 강민준 씨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어요. 강민준 씨는 한국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보물 같은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눈이 반짝였어요. 강민준 씨께서는 한국의 K9 자주포 같은 놀라운 발명품과 F-35 전투기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려웠던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희망과 발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상을 그려주었어요. 분주한 서울의 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제 마음속에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이전에 가졌던 의심이 오래된 생각과 고정관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나라는 작다고 치부할 수 없는 특별한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민준 씨의 열정 덕분에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날 교실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과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듯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탐구하고 새로운 친구들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군사 전략뿐 아니라 다양함의 아름다움과 믿음의 힘에 대해 배워나갈 것임을 알았어요. 런던에서의 첫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다 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곧 저는 몇몇 반 친구들이 아직도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학생들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조용한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한국은 과거에 어려웠던 작은 나라일 뿐이다 라며 속삭였어요. 어느 오후 학교 안뜰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몇몇 반 친구들이 한국은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아? 미국 같은 큰 나라에 의존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저는 모든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을 소중히 여겼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제가 알고 있던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저는 마음 한켠에서 한국에 대해 뭔가 더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오신 강민준 씨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한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에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강민준 씨께서는 한국의 현대기술, 예를 들어 K9 자주포와 F-35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들을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며 옛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느 오후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일본에서 오신 야토 다나카 씨와 세르비아에서 온 이반 페트로비치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게 흘렀지만 한국은 오직 엔터테인먼트와 대중문화로만 유명하다거나 어려운 과거 때문에 강력할 리 없다는 말이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왜 그분들은 정말로 한국을 잘 모른 채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몇몇 반 친구들이 고정관념에 머무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강민준 씨께 조심스레 물어보았어요. 민준 씨, 제가 들은 사람들은 한국이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강민준 씨께서는 부드러운 눈빛과 함께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아우렐리우스,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 역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이 우리를 더 혁신적이고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구름 낀 하늘의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이야기가 약함이나 의존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력과 성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강민준 씨의 설명은 분명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분께서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생생하게 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오늘 들은 모든 말들과 장면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옛날 생각에 머무른 편견은 단지 오래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반 친구들이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생각할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나는 옛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나라의 진실된 이야기를 배우고 이해할 거야. 그렇게 저는 질문을 하고 생각하며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강민준 씨의 이야기와 한국에 관한 사실들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옛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국의 진정한 힘, 즉 풍부한 역사, 창의력, 그리고 단합된 정신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제 학교 생활이 단순히 군사 전략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여정임을 확신했어요. 어느 밝은 아침,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수업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토론 수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큰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 덕분에 방 안이 따뜻하고 환하게 느껴졌어요. 앤드류 갤러거 교수님께서 웃으며 교실에 들어오시자 모두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어요. 오늘은 나라가 진정으로 강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자 저는 오늘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견으로 가득 찰 날임을 느꼈어요. 토론 주제는 간단했어요. 진정한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몇몇 반 친구들은 나라의 크기, 역사 또는 거대한 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고 다른 친구들은 국민의 마음과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 생각을 나눌 생각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먼저 일본에서 오신 야토 다나카 씨께서 일어나셨어요. 다나카 씨께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일본의 오랜 사무라이 전통과 현대 기술이 일본을 강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사무라이와 빠르게 달리는 고속 열차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그 다음 세르비아에서 오신 이반 페트로비치 씨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반 씨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과거의 교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조합하여 강해졌다고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작은 나라라도 역사에서 얻은 지혜로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과거의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심들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가장 크고 오래된 나라만이 강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힘은 단순히 숫자나 옛 전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창의성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오신 강민준 씨께서 차분한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일어나셨어요.
저희 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라고 강민준 씨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고 저희는 스스로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K9 자주포나 F-35 전투기와 같은 성과는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노력이 증명하는 결과예요. 강민준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분주한 연구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엔지니어들과 젊은 혁신가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는 듯 했어요. 토론은 점점 활기를 띠었어요. 앤드류 갤러거 교수님께서 각자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진정한 힘은 국민의 마음에서 나오며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그 의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교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저는 제 생각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토론 중 저는 여러 질문을 던지며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얼굴들이 점차 사색에 잠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교실의 분위기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기복이 있었고 모든 학생의 목소리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고 제 관점도 점점 확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한때 가졌던 힘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크기나 옛 영광이 아니라 노력과 혁신 그리고 단합된 정신이 진정한 힘의 근원임을 배웠어요. 비록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의심을 품었었지만 강민준 씨의 열정 어린 말씀과 활발한 토론 덕분에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을 알게 되었어요.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배움의 기운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의 위대한 토론은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주었고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날 저녁 활기찬 토론과 깊은 논의로 가득 찬 하루를 마치고 저는 조용한 자습실에 앉아 있었어요.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는 점점 잦아들고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오늘 토론 시간에 들은 모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이 마음과 창의성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제 오래된 관념을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교수님께서는 한때 군인이셨을 때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나라는 거대한 군대 대신 용기와 똑똑한 아이디어로 맞섰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마치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 듯 제 마음속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이제 힘이 단순히 숫자나 옛 승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끈기와 혁신 그리고 어려움에서 일어서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토론 중 강민준 씨의 차분한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분께서는 한국에 대해 열정과 자부심을 담아 말씀해 주셨어요. 교실 앞에서 당당하게 서 계시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공장과 연구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오직 가장 크거나 오래된 나라만이 강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저는 과소평가되었던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을 보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가벼워지고 머릿속은 맑아지면서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이 새로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요. 저는 다른 눈빛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질문을 더 많이 하고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이 왜 특별한지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제 반 친구들도 저의 변화를 눈치채고 차츰 질문을 시작했어요. 수업 후 저는 강민준 씨와 함께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은 조용했고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 덕분에 책들이 아주 아늑하게 보였어요. 저는 강민준 씨 옆에 앉아 긴 나무 책상에 앉았어요. 민준 씨,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부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분명히 강한 나라인데요. 그러자 강민준 씨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두꺼운 책을 펼치셨어요. 저 아우렐리우스, 한국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는 고난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실패할 때마다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께서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분주한 거리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강민준 씨께서는 한국의 힘이 단지 크기나 전투의 역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창의력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한 나라의 진짜 힘은 과거의 영광이나 숫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국민의 열정과 단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서울의 미래와 그 안에서 빛나는 가능성들을 상상하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날은 제게 진정한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 한켠에서 굳게 자리 잡은 확신을 느끼며 일찍 일어났어요. 한국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저는 강민준 씨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두꺼운 책을 펼치셨어요. 민준 씨,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기술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자 강민준 씨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 아우렐리우스, 한국의 이야기는 희망과 결심의 이야기예요. 저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있게 된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께서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가 담긴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사진 속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강민준 씨께서는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K9 자주포나 F-35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최신 연구실에서 밝게 빛나는 모니터와 바쁘게 움직이는 손들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강민준 씨의 말씀을 곱씹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나라의 강함이 크기와 오랜 역사의 결과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짜 힘은 국민이 함께 협력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이반 씨와 야토 씨에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라고 느껴요. 한국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가장 혁신적이고 단합된 나라 중 하나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반 씨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도 이제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야토 씨께서는 한국은 단지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진짜 열정과 노력이 있는 나라군요 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배우며 서로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강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지 기술이나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단합된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 제 방에 앉아 창밖의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배우고 질문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참 감사했어요. 저는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질문하며 한국의 멋진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저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고 모든 나라에 숨겨진 힘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쓰기로 결심했어요. 이로써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고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종일 배움과 나눔이 가득했던 하루를 마치고 저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기숙사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마음은 차분하고 행복했어요. 런던에 온 첫날부터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활기찬 토론,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개인적인 대화들이 제 세상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진정한 힘이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용기와 창의성, 그리고 단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방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새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특히 강민준 씨의 미소는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민준 씨께서는 한국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술자들과 끈기 있는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시며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강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간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한국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멋진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이반 페트로비치 씨와 야토 다나카 씨의 진지한 표정을 기억했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의심 대신 호기심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마치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진 듯 서로를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각 나라가 겪은 고난과 성공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배우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일찍 일어나서 제 감정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수업 시간에 저는 변해가는 반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전의 부정적인 시각 대신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모든 토론에는 우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수업 후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길을 따라 걷다가 이른 아침 햇살에 이슬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다 정원에서 스케치 중이신 강민준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돌로 만든 벤치에 앉아 민준 씨와 조용히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 씨,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이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강민준 씨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절망스러워 보일 때도 항상 내일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그 희망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지게 해주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어요. 그 다음 오후, 저희 반은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소규모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저는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기로 자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한국의 숨은 강점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난 놀라운 여정, 그리고 단합과 창의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 주셨고, 저는 제 새로운 시각을 나눌 수 있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꾹 눌러주세요.